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란전 그리고 미국 경제 고유가 이야기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전 비참한 전망, 민간인 폭격 목표가 무엇인가, 미국이 중국보다 고유가에 더 취약하다, 위기에 걸퍼만 연한 국가들, 왕조들, 정치적인 혁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WTI가 106불을 찍었습니다. 스팟마켓은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브렌트유, 북해 다 이렇게 비싸죠, 가격이.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제3세계 아프리카나 이렇게 이제 남미, 가난한 나라들은 거의 혁명적인 분위기가 돌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너무 올랐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먹던 거 식량이 있으면 그게 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비료도 부족하고 엄청난 일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폭동이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놈들이 이제 러시아 비료 공장을 때려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비료 때문에 큰일인데 여기에 이제 더 큰 데미지를 줬습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저떻게 좀 버틸 수 있습니다만 이 중진국들 그리고 이제 저개발 국가들 이쪽은 글자 그대로 이제 실존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는 누구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죠. 자, 그런데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하게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오직 한국에 계시는 소위 우파라는 분들이 자, 이제 이란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합창을 하면서 트럼프 편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글로벌 민심과 사실은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이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게 이제 좀 트리거를 당겨서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도 하고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민주당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참 착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 골드만삭스에서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이 오일 메이저들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시에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이 석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여기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중국과 미국을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금률이 85%입니다. 물론 중국은 엄청난 석유를 수입을 합니다. 중국은 전체 석유 수요의 한 72%를 외국에 의존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의 내부 그리고 경제 규조가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보다 월등히 낮다는 겁니다. 자, 중국은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뭘 많이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했죠. 독일은 원자력 발전도 깨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만. 자, 이런 방식으로 대체 에너지를 많이 했는데, 자, 중국은 많은 석유를 수입합니다. 그럼 이 석유가 어디로 가는가? 자, 석유를 이제 정제를 해서 휘발유도 외국에 수출하고, 그 다음에 자,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 만들고 비닐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또 이제 외국에 수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어떤 석유 정제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 이것을 위해서 많이 수입하고 물론 이제 내수용으로도 쓰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자, 그러나 중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국민들이 살고 생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에너지에 있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보다 낮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으로 오면은 완전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 물론 원자력 발전도 있습니다만 과거 이제 1990년에 GM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 오일 메이저하고 이제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들었었죠. 의도적으로 이 전기차 프로젝트를 박살을 냈습니다. 이 오일 메이저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석유에 의존하는 자동차 물론 전기차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흘러오고 농업 부문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뛰면은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죠. 전기료부터 해서 우유값, 쌀값, 고기값 이런 게 다 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가 좀 침체하게 됩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분석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중국 경제는 오히려 석유 충격에 대해서 좀 강하다. 그래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미국의 경우 40pps를 하향 조정했는데 중국은 20pps를 낮췄습니다. 자, 중국 석유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더 상황이 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백악관에서는 석유가 오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엄청난 부정적인 면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미국은 이제 공적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빚이 많은 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덮치게 되고 금리가 뛰게 된다. 이 금융 관련돼서 이제 재앙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패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앞으로 발생한 모든 폭력은 이란이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선생님이 애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벌떡 일어나서 또 이제 얼굴을 내밉니다. 이 자식이 눈 안 깔아 하면서 이제 한 대 더 때리는 거죠. 그래도 벌떡 일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때리면은 네가 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 이란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스티브 피터가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리고 중국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노르스트림 파이프라인은 이제 미국이 있겠죠. 뭐 미국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업체들은 이제 러시아 가스를 사오지 못합니다. 그럼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죠.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이 프로젝트 자체는 2018년에 이제 시작한 겁니다만, 노르스트림 파이프라인이 깨지고 나서, 자, 바스퍼는 여기에 이제 설비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광동성에 있는 공장입니다. 광동성에 도시의 어떤 절반만한 석유화학단지, 대규모 단지를 지었고, 노르스트림 파이프라인이 깨지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확장을 했습니다. 바스퍼 독일 기업이죠. 세계 최대 이제 뭐 석유화학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가스를 쓸까요? 러시아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독일 기업이 독일에서 이제 받지 않고 중국에서 받는 거죠. 중국은 덕택에 이렇게 큰 공장을 뭐 유치를 했습니다. 이건 뭐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삽질을 했다는 겁니다. 바스퍼가 미국에 왔으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킨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존 미어샤이머 교수, 그리고 이제 스티븐 월터가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미국은 이란과 협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제 이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막내 아들이 좀 콜옵션을 좀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펌프질하기 위해서 야, 지금 이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존 미어샤이머 교수, 세계적인 불확실성 따위는 없다. 분명한 것은 있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이것은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티븐 월터, 이제 중재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중재하고 있습니까?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은 아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즉, 트럼프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락한 증시를 끌어올려서 이제 보합선으로 만들었죠. 아마 막내 아들이 이제 가까스로 콜옵션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득을 보고. 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이제 이 석유나 이런 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홍해 쪽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 이것을 이란 쪽이 깼다. 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자, 이란만큼이나 두려운 존재는 사실은 예멘 후티입니다.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멘 후티가 드론을 날리면은 이란보다 훨씬 짧은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에미레이트나 이제 사우디의 주요 석유 유전지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2019년처럼. 그래서 이제 예멘 후티 동향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유전지대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뭐 미사일 2발 정도 쏜 것으로 어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란이 이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더 강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자, 뭐 이 부분적으로는 이 말이 맞죠. 자, 전쟁에서 이란은 이제 강력하게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고 이렇게 딱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게도 엄청난 도전이고 미국 패권에도 사실은 이제 큰 상처를 준 거죠. 이 동시에 전 세계가 이란을 봤을 때, 아, 이란이 저 정도로 강하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렸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거치면서 더 강하고 더욱더 이제 위험스러운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도 수혜를 봅니다만 중국만큼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석유를 수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중국은 좀 위태롭습니다만, 그런데 미국 대비 중국이 오히려 이 고유가에 대해서 내성이 강하다. 그것을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군사적으로 이 중국은 지금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위성 한 30개를 여기에 다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활동 패턴, 뭐 공군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급여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을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이런 내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일 이제 며칠 전이죠. 이 포드 항모 크로아티아를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황당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재가 난 이 배가 맞냐? 여기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소방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배 내부에서 이제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연기가 막 불을 다 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이 배에 화재가 있었다는 거, 이것 자체가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싸우기 싫어서 할까? 그게 아니죠. 그냥 아예 빤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란에서 미사일이 핑핑 날라오는데 이 귀중한 자산을 홍해나 지중해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펜타곤에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포드는 빼자, 그래서 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출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확신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할 거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이란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제 기습 공격을 가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란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는 재래식 미사일을 쐈지만은 언젠가는 핵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란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 이제 유조선이 쿠바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을 막겠다 미국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국적선 화물선이 들어갔는데 이 밑에 이제 잠수함이 따라붙은 거죠. 만약 이 유조선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하면은 잠수함에서 이제 어뢰 공격을 하겠다. 이건 미국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저기 팔려 있는데, 그리고 이 잠수함 잡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작전을 하고 이게 보통 걸칫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내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쿠바는 미국에 해코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어떤 경제 원조를 풀어달라고 이제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내면서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이 멕시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사겠다 해서 이제 러시아 석유를 거부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재를 때렸죠. 그리고 분유니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아사 직전입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대로 두면은 한 올해 안에 50만 명이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기름이 들어오는 것, 미국은 이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민심, 미국인들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밑에 사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가? 아기들은 이제 분유도 못 먹게 하는가? 이런 미국의 양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 항의 전화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애들이 이제 또 레바논의 교회, 1867년쯤 200년 조금 안 됐네요. 100몇십 년 된 이런 교회. 여기에도 폭탄을 떨어뜨리고 영상이 있는데 정말 끔찍스럽게 이제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나라죠. 자, 그리고 이란 북부에 이제 유제품 공장, 아기 분유를 만드는 데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분유, 정말 분유에 무슨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나라만 보면은 분유부터 때립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 1990년대 10년 동안 경제 제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50만 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자, 분유, 필수 의약품, 필수 백신들 이런 것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건 끔찍스러운 인구 감축입니다. 자, 그리고 쿠바에도 그렇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 수단, 시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유 공장을 폭격한다. 이거 시리아 때도 그랬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도 이 분유 공장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쟁 초기에 이란의 제약 공장 13곳을 폭격한 거 아시죠? 도대체 제약 공장, 이란의 이 제약 공장은 대부분 내수용입니다. 이란은 화학무기 만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부에서 해열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13곳에 그냥 이 제약 공장 모조리 이제 미사일을 다 쏜 거죠. 비싼 미사일, 제증 같은 거 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9년으로 기억납니다만 수단의 제약 공장, 여기도 이제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 제약 공장, 분유 공장 이런 데를 때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수단은 사실 이제 아프리카 최초의 어떤 제약 공장을 짓는 데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들긴 거죠. 항생제나 이런 거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국적 제약사들, 일단 프랑스 사노피나 미국의 회사가 들어옵니다. 공장을 짓고, 자, 아프리카 전역은 우리 약품만 써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인구가 상당히 많죠. 이들이 오직 이제 선진국의 다국적 제약사의 약만 먹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인들 스스로 약을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이란이 스스로 약을 만들어서 쓰는 거 이것도 용납하지 않죠. 쿠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쿠바의 의료 산업은 이제 발달했습니다. 쿠바의 제약 공장. 미국이 쿠바를 이제 증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쿠바가 백신이라든가 이제 약품들 이것을 만들어서 남미나 아프리카에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쿠바만 없어지면은 미국의 약품들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바를 미워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클린턴이 수단에 미사를 쏘아서 폭격을 할 때 토마호크입니다. 이때는 수단의 약 공장이 화학무기를 만든다 이런 날조국이죠. 거짓말입니다. 이런 날조국을 바탕으로 이제 미사를 날린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서구 다국적 제약사 이제 볼모로 만듭니다. 잠깐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는데 분유 공장을 공격했다 이 뜻은 어린 아이들을 노리는 겁니다. 특히 아기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테헤란의 공과대학이라고 합니다. 과기대라고 합니다. 과기대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대학인데 자, 여기에 미사를 쏘아서 이렇게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부상당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미사일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 뭐 이런 주장을 이스라엘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500개 학교를 이제 폭격하고 그리고 300개의 병원, 클리닉 이런 데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뭐 수도시설, 그리고 담수화시설, 산업 기반, 뭐 온갖 거 민간인 관련된 걸 다 두들겨 패고 있죠. 자,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BC에서 이런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미국이 쏜 이제 프리즘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하이마스에서 이렇게 쏘는데 이제 사거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서 쐈을 겁니다. 이란 남부로 날아갔습니다. 이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BBC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IRGC 베이스 그리고 떨어진 곳에 한 100몇십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이제 레지덴셜 이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데 자,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 미사일을 실수로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미사일은 오차가 뭐 1, 2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리즘 미사일입니다. 자, 그리고 체육관도 때렸다. 정말 믿기지 않는 잔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은 이 텅스텐 파편이 흘러나오죠. 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길가에 쫙 뿌려집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민간인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짤이 돌고 있습니다. 비연비에 가는데 스쿨, 하우스, 스쿨, 대학, 유니버시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란은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아왁스기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독일에 있는 이제 이란 디아스포라죠.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이렇게 컸습니다. 영어 발음이 좀 이제 독일식으로 발음하는 거 들리죠. 자, 이 여성이 지난 한 수년 동안 뭐 20년 동안 매일 데모했다 어릴 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를 성토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지도자에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들은 악마다.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 야, 이렇게 이제 하메네이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분위기가 요상합니다. 첫날부터 무자비하게 민간인, 이제 병원 이런 데를 다 때린 거죠. 국가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메네이가 저항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마.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병원, 제약사, 학교, 대학, 체육관, 그리고 어린이들 뭐 거기서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발리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때리고 수백 명이 죽고. 자, 이런 짓을 보고 이란인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이 여성은 독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속내 이야기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하면 옆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지만 그들이 멍청한 놈이다. 내가 똑똑하다. 똑똑한 내가 이란 석유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헤그세스는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대 세력은 하나님의 적이다. 이런 미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을 넘어선 거죠. 자, 이런 인간들 참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여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위 분위기입니다. 자, 뭐 이렇게 독실한 신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테헤란의 젊은 여성들은 좀 이제 무슬림 이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자, 이 여성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고, 옆에 뭐 샤넬인가 뭐 구찌인가 모르겠다. 이제 스카프 메고 있고, 자, 이렇게 뭐 좀 영어도 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 이렇게 지금 이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겪고 이란인들은 각성을 한 거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진정한 속내, 국가를 파괴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이클 허드슨 교수 이야기를 잠깐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유튜브 이제 지오폴리티컬 이코노믹스인데 제가 이 저작권 때문에 잠깐 좀 스킵하겠습니다. 왜 미국이 민간인을 공격하는가? 이것은 미국의 프로토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이 먼저 민간인을 때려서 그 다음에 정부를 굴복을 시키는 거죠. 자, 계속 너희가 버티면은 민간인은 더 죽게 될 것이다. 물론 국제법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은 서한지구나 가자지구에서 행하는 것과도 똑같다. 결국 이란 국민의 사기가 저하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미국의 폭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 굴복하는 그런 지도자를 내세워라. 이렇게 이제 이란 국민들에게 압박을 하는 거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폭격을 맞으면은 인간 사이칼로지는 더욱더 저항하게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게 되는 거죠. 이게 전쟁의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주 이런 원시적인 무식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먹히는 나라. 자,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먹힙니다만 이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란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1776년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가졌던 정신과 같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제 미국의 독립군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딩 파더들이 이야기했죠. 지금 이란은 이제 이런 저항 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란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것을 사실 거침없이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란을 쪼개야 된다. 민족별로 여러 개로 쪼개서 내전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고, 지금 9천만이면은 1,500만, 2천만 정도는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쓸 수 없는 약한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굴종시키고, 그리고 이제 석유를 가져가서 상당 포션을 자신들이 취하고, 또 이제 이란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무기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동 전체를 장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란은 이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미국 뜻대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이 이란이 강자로 부상하면서 중동 전역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신국들, 거품한 국가들. 이들의 정권이 위태롭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란이 어떻게 저항하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이제 모자이크형 방어 체계. 자, 이제 사령관이 죽어도 바로 밑에서 이제 넘겨받고 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고, A쪽이 파괴가 되어도 B쪽은 A랑 연관없이 이렇게 싸우고 독자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모든 부대는 할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레바논, 자,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깊숙이 들어갔는데 두들겨 맞고 엄청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리아 국경으로 이렇게 통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가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지금 시리아는 IS 알카에다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군을 보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방위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오쩌둥이 말했듯이 저기 전진해 오면 우리는 후퇴하고 저기 이제 쭉 들어오면은 일단 보급선이 길어지죠. 자, 그리고 저기 이 전선 좀 엷어집니다. 방어망이. 이때 이제 때리고 괴롭히고 저기 지치면 우리가 공격하고 저기 후퇴하면 추격한다. 바로 이런 게릴라전 패턴을 이제 헤즈볼라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역시 미군 지상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올 때 빠방 하면서 이제 충돌하는 거. 이래서는 많은 피해를 적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륙을 하면 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랜디매너 소장, 쿠웨이트 주둔 미 3군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6,500명, 7,500명 공수부대원 해병대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라크에 갔을 때 20만 명 병력이 있었어. 그리고 소규모 경무장 공수부대원, 라이트 인펀트리죠. 이들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낼 수 없다. 어리석은 일이다. 섬 하나 점령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제 저게 표적이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82 공수사단 소대장 지금 갔습니다. 이 부대. 자, 1979년 이란에서 이제 샤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테헤란에 상륙해서 공항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건 미친 짓이다. 그래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
수만 명의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여단 하나 공수부대가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바로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블랙워러를 만든 이제 에릭 프린스, 이 친구도 이제 이것은 미친 짓이다. 특히 이런 작전에 대해서 에릭 프린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82 공수부대가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될 거다. 이렇게 상륙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GCC 국가를 통제하고 페트로달러 근간을 만든 미국. 자, 이란과의 모든 타협 가능성에도 이제 레이건 때부터 대화 통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미는 중국도 이제 후세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들 다 후세인에게 지원을 했죠. 자, 군사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서독 독일로 하여금 이제 살충제 공장으로 위장한 화학무기 공장을 이라크에 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무기를 공급해주죠. 자, 그리고 소련은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팝니다. 이런 식으로 이란을 괴롭혔습니다. 상식과는 달리 호메이니는 혁명 초기부터 미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물론 혁명 초기 연대 세력인 공산주의자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완강한 거부가 이 화해에 불가능한 것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소련, 러시아에 대한 이란인들의 원초적인 역사적인 증오심을 고려하면은 이제 미국과 화해는 매우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친미적인 페르시안도 반미주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모사데그 축출 후 이제 1953년이죠. 제국주의에 각성한 이란 지식인들이 이란 해방 운동을 벌립니다. 이때 유명한 이제 알리 샤리아타 그리고 무스타프 참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탈식민화 이것이 이들 혁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약간 좌파적인 속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무슬림 급진주의 이런 게 다 모였는데 여기에 키는 탈식민화라는 거죠. 그런데 탈식민화 이데올로기 확산은 지금 이 걸프만 국가들 사우디 포함입니다. 이들 지배층의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페트로달러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과 화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호메니 체제는 알리 샤리아타 이제 이상주의의 거리가 있고 이것은 볼셰비키가 마르크스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흔히 회교혁명을 무슬림 극단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무슬림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탈식민주의. 자, 그리고 붉은 시아파 피해 보복 이런 것을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 샤파비 왕조 유산이 이제 검은 시아파 이게 이제 근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 시아파는 와하비즘 같은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닙니다.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에 좀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교혁명, 신정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들 혁명정신 코어에는 사실 탈식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나 쿠바, 여기서 이제 공산혁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코어는 반인종주의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백인 제국주의 여기에 저항하는 인디오들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 이제 흑인과 섞인 사람들 이들의 저항이죠. 바로 이런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이 쿠바와 베네수엘라 혁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의 이제 탈식민화 혁명은 1940년대부터 형성된 텍산 아라비아 이것은 미국의 오일 메이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계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자, 사우디에서 대중혁명이 일어난다 난리가 날 겁니다. 사우디 체제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이란을 공통의 적으로 두어야 했다. 자, 그리고 팔레비 왕 때 역시 이제 팔레비 왕도 원수기 때문에 북극 강병을 노립니다. 이란 공업화해야 되겠다. 그냥 석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제약공장, 석유화학, 철강공장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은 팔레비에게 쿠데타, 살해 위협은 물론 각종 제재를 가하고 사보타주로 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팔레비 왕을 끌어내리고 아들을 왕좌에 앉힌다. 이런 계획까지 미국은 실제했습니다. 과거에 영국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란을 에너지 공급과 소비재 위주 산업으로 제한하고 지배층은 사치와 향락 그리고 서구로의 부의 이전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행태는 지금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식민주의 핵심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지배자들이 이제 돈을 법니다. 이것을 파리나 마이애미, 뉴욕 이런 데 이제 옮기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즐기하고 그 나라의 발전 이런 것은 좀 등한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란의 진정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는 하메네이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업화 관련돼서 하메네이 공이 뚜렷합니다. 아무튼 이번 전쟁은 이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근간을 흔들게 될 겁니다. 이란은 살아남고 이란의 어떤 탈식민주의 이 정신, 이 아젠다가 그대로 이제 주변 아랍에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GCC의 부족장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제 메드베데프 예언처럼 이란은 조만간 핵무장을 공표하고 미국과 이제 대치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랍 내 혁명 세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바레인에는 수니파가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이런 정신, 이것이 GCC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국이 당장 전쟁을 스탑할 수 없는 거죠. 스탑을 하게 되면 이란이 이겼다. 그리고 이란의 탈식민주의 정신이 주변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비록 승리 가능성이 없지만 치상전을 계속 벌려서 이제 치고받는 겁니다. 혼란을 연장할 수 있다. 가끔은 혼란 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이 미국은 그런 시기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